알제리 남부 사막 지역에서 실로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300명의 아이들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그 중심에는 한국급식 전문가팀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알제리에서는 한국을 숭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7시 저는 급식센터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낡은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사하라 바람과 섞여서 들려왔어요. 오늘도 아이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들고 있었죠. 저는 파티마입니다. 알제리 남부 끝자락, 사막이 코앞까지 다가온 이 작은 마을에서 아동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볼이 쏙 들어가고 눈만 커 보이는 모습들이었어요. 7살 아흐메드가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죠. 그 작은 손에는 늘 빈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밥이 있을까요? 아흐메드가 물어보는 목소리에는 희망과 걱정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저도 30대 중반이 되었지만 어릴 때 굶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어머니가 저와 동생들 밥 한 끼 걱정하시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래서 더욱 이 아이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죠. 영양학과를 졸업한 이유도 바로 이런 아이들을 돕고 싶어서였습니다. 우리 급식센터의 현실은 정말 힘들었어요. 임시로 세운 텐트 교실에서 300명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급식을 줄 수가 없었어요. 조리시설은 너무 낡았고 식재료도 늘 부족했죠. 매일 이적을 바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지역 관료들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급식 예산이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에게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급식 재료를 독점하는 업체와 결탁해서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미래보다 자신들 배만 불리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났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조카들을 돌보면서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밥 한 끼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어요. 꿈을 키워가는 힘이었습니다. 영양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매일 밤 일기를 쓰면서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겠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 버거웠어요. 국제사회의 관심도 잠깐이고 지원도 체계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죠. 아이들은 배가 고파도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그 순수한 웃음 속에 숨겨진 아픔을 아는 건 저뿐이었습니다. 오늘도 몇 명의 아이들이 수업 중에 기운 없이 엎드려 있었어요. 영양 부족으로 집중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죠. 기후변화 때문에 가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량 부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부모들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아이들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빈곤의 악순환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죠. 지역 시장에서 식재료를 사려고 해도 가격은 계속 올랐어요. 품질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독점 업체들이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렸어요. 아이들을 위한 좋은 음식을 만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아이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모든 아이들에게 충분한 음식을 줄 수 없었어요. 제일 어린 아이들부터 먼저 주고 있었습니다. 큰 아이들은 이해한다며 양보해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아흐메드가 받은 그릇에는 밥이 반밖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고맙다며 웃어 보이는 모습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선생님, 저는 이것만 있어도 행복해요. 아흐메드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갑자기 아흐메드가 교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급성 영양실조 증상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죠. 급히 아흐메드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영양실조라고 했어요. 당장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흐메드의 작은 손을 잡고 있으니 손목이 너무 가늘었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유니세프의 긴급 지원을 요청하겠다고요. 아이들이 더 이상 이런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거라고 믿었어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를요.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나은 날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빈 그릇들이 가득 찬 그릇으로 바뀌는 그날을 꿈꾸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유니세프 웹사이트를 찾고 있었어요. 긴급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지원 신청서에 아흐메드의 이야기를 자세히 적었습니다. 우리 급식센터의 현실도 솔직하게 써내려갔어요. 300명의 아이들이 하루하루 기적을 바라며 살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도와주세요라고 썼어요.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무릎이 풀렸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누군가 우리의 간절함을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아이들아,
선생님이 꼭 너희들에게 따뜻한 밥과 밝은 미래를 선물해 줄게라고 다짐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유니세프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놀랍게도 한국국제개발협력단에서 급식 전문가팀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우리 목소리를 들어준 거였어요. 한국팀이 오기 전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많은 국제기구들이 왔다가 갔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왠지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한국팀을 마중 나갔어요. 5명으로 구성된 팀이었습니다. 팀장인 김민수 선생님과 영양사, 조리사, 시설 전문가들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김 선생님의 첫 번째 질문이 놀라웠습니다. 아이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들은 예산이나 시설부터 물어봤는데 말이에요.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급식센터로 안내하면서 부끄러웠어요. 낡은 시설들을 보여드려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김 선생님은 꼼꼼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판하는 눈빛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졌죠. 한국에서도 과거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국도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국팀은 첫 주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아이들의 영양 상태를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현지 식재료가 어떤 게 있는지도 자세히 알아보고 있었어요. 조리시설의 문제점까지 꼼꼼히 조사했죠. 이런 체계적인 접근은 처음 봤습니다. 병원에 있던 아흐메드도 만나러 갔어요. 영양사 선생님이 아흐메드를 위한 특별 식단을 짜주셨습니다. 회복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계산해서 만들어주신 거였어요. 아이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죠. 한국팀이 가져온 급식 시스템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순히 배만 채우는 게 아니었어요.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생각한 과학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칼로리부터 비타민, 미네랄까지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급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만드는 투자예요. 김 선생님의 이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이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만 생각했는데 진짜 중요한 건 건강한 성장이었어요. 우리 직원들을 위한 교육도 시작됐습니다. 영양학 기초부터 위생관리, 조리법까지 모든 걸 가르쳐 주셨어요. 저도 영양학을 전공했지만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은 처음 배우는 거였습니다.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건 현지 식재료로 한국 음식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김치찌개를 현지 향신료로 만들고 비빔밥을 우리 채소로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차이적인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패한 지역 관료들이 한국팀을 견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급식 재료 납품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각종 규제를 내세워서 프로그램을 방해하고 있었어요.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김 선생님은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왔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굳은 의지를 보면서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 함께 싸울 때가 온 거였습니다. 한국팀과 함께 일하면서 느낀 건 그들의 끈기였어요. 작은 것 하나도 대충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런 프로 정신이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2주가 지나면서 한국식 급식 프로그램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현지 상황에 맞는 영양 시스템이었습니다.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까지 모든 게 준비되고 있었어요. 아흐메드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한국팀의 특별관리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선생님, 저 이제 괜찮아요. 아흐메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뻔했어요.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한국식 급식의 첫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새로운 음식에 대한 기대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저 역시 떨리는 마음이었죠. 준비 과정에서 한국 조리사 선생님이 직접 시연을 해주셨습니다. 현지 쌀로 만드는 비빔밥이었어요. 알제리 채소들이 새색깔로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였어요. 내일이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음식을 받아들일지, 정말로 변화가 시작될지 모든 게 내일에 달려 있었어요. 기대와 걱정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한국식 급식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평소보다 일찍 급식센터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음식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섞인 표정들이었어요. 저 역시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죠. 한국 요리사 선생님이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첫 메뉴는 현지쌀로 만든 비빔밥이었어요. 알제리에서 나는 여러 가지 채소들이 색색깔로 예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현지 향신료로 만든 고추장도 함께 나올 예정이었어요. 아이들이 하나둘 급식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음식이 나와요?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어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선생님들이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주셨단다. 제가 대답하니 아이들의 눈이 더욱 반짝거렸습니다. 비빔밥이 담긴 그릇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신기한 듯 그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먹던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이상한 음식이에요. 몇몇 아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흐메드가 용기를 내어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입에 넣고 씹어보더니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다른 아이들도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비빔밥 먹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섞어서 드세요.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따라했어요. 그릇 안에서 여러 색깔의 재료들이 섞이는 모습이 정말 예뻤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이 각 재료의 좋은 점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당근에는 눈에 좋은 비타민이 들어있어요. 시금치에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이 있고요. 아이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동시에 공부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새로운 음식을 좋아한 건 아니었어요. 일부 아이들은 여전히 거부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매운맛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고추장을 힘들어했어요. 우리는 아이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은 아이들의 반응을 보고 바로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매운맛을 줄이고 현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맛을 더해주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아이들의 반응을 들어보니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내일도 또 나와요? 이 음식 이름이 뭐예요? 궁금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희망을 봤어요. 첫걸음이 성공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부모들이 급식센터로 몰려왔어요. 아이들이 집에 가서 새로운 음식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부 부모들은 걱정을 표했지만 대부분은 호기심을 보였어요. 변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한국팀은 부모들에게도 영양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도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급식센터만의 변화가 아니라 가정까지 연결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녁에 일기를 쓰면서 감격스러웠어요. 오늘 아이들의 얼굴에서 본 밝은 표정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비록 작은 변화였지만 이것이 큰 기적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밤늦게 나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역 관료들이 내일부터 급식 재료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 온 거예요. 부패 세력들의 본격적인 방해 공작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첫날의 기쁨이 순식간에 걱정으로 바뀌었어요. 김 선생님에게 이 소식을 전했더니 의외로 침착하셨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대안이 있습니다. 한국팀은 이미 이런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두었다는 거였어요. 정말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갈 거예요. 김 선생님의 말씀에 힘이 났습니다. 오늘의 성공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예상했던 대로 급식 재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고는 텅 비어 있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도 급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제의 기쁨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제 그 맛있는 밥도 안 나와요? 아흐메드가 물어보는 목소리에 마음이 아팠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은 이미 행동에 나서고 있었어요. 지역 농민들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중간 업체를 거치지 않고 농민들과 바로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모습이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이런 방해에 굴복할 수는 없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니 한독팀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싸워나갈 동지들이 있다는 게 든든했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김 선생님과 한국팀은 농촌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함께 따라갔어요. 중간 업체를 거치지 않고 농민들과 직접 거래하는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걱정이 많았어요. 과연 농민들이 우리를 믿어줄까요? 첫 번째로 만난 농민은 토마토를 기르는 하산 아저씨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좋은 말만 하고 갔어요. 결국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죠. 그동안 농민들이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아이들을 위한 급식 프로그램이라는 것, 장기적으로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금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했어요. 하산 아저씨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산 아저씨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도 손자들이 있다며 아이들의 중요함을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협력자를 얻은 거였습니다. 다른 농민들에게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팀이 정말로 성금을 지불하고 공정한 가격을 제시한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하루 만에 채소 농민, 과일 농민, 곡물 농민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흐메드의 어머니 아이샤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집에서 기르는 채소를 가져와서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역 어머니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시작된 거였어요. 다른 학부모들도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어머니들이 직접 채소를 가져오고 아버지들은 운반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지역사회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한국팀은 이런 자발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학부모들에게 간단한 조리법을 가르쳐주고 함께 급식을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젝트가 된 거였어요. 하지만 부패 관료들의 방해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위생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불시 단속을 해왔어요. 각종 서류를 요구하며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식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며 트집을 잡았어요. 그때 김 선생님이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역 언론과 인터뷰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아이들의 영양실조 문제와 부패 세력의 방해를 공개적으로 폭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아이들의 미래를 볼모로 잡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 선생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카메라 앞에서도 전혀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확고한 신념이 느껴졌어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지역사회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우리를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일부 양심적인 공무원들도 은밀히 도움을 주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연대의 힘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관료 중 한 명이 마음을 바꾼 거예요. 알리 과장이었습니다. 제 아들도 영양실조로 고생했던 적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찾아와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알리 과장의 도움으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서류 절차도 간소화되었습니다. 위생검사도 공정하게 이루어졌어요.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니까 전체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봤습니다. 새로운 유통망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농민들과의 직거래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신선하고 다양한 재료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품질도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급식 프로그램 재개 첫날, 아이들의 환호성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와, 다시 맛있는 밥이 나왔어요. 특히 아흐메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다양한 메뉴가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농민들과의 직거래로 계절 채소들도 풍부하게 확보했습니다. 아이들이 먹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채소들도 맛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학부모들의 참여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매일 교대로 급식 도우미 역할을 해주고 있었어요. 어머니들이 직접 만든 반찬도 추가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온 마을이 함께 만들어가는 급식이 된 거였어요. 한국팀과 함께 일하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 있어요. 진정한 변화는 혼자서는 만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가능한 거였어요. 연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 일기를 쓰면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싸워준 모든 분들께 말이에요. 김 선생님과 한독팀, 농민들, 학부모들, 그리고 양심적인 공무원들까지 모두가 영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변화의 문턱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부패 세력의 방해를 이겨냈고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정말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한독식 급식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아이들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무기력하게 앉아있던 아이들이 이제는 활기차게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아흐메드의 변화가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6개월 전 영양실조로 쓰러졌던 그 아이가 이제는 반에서 가장 활발한 아이가 되었어요. 선생님, 저는 커서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그가 한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 조리사 선생님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았어요. 매월 영양사 선생님이 아이들의 성장을 측정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평균 키가 2cm 이상 자랐고 체중도 건강한 수준으로 늘어났어요. 가장 중요한 건 영양실조 진단을 받은 아이들이 85%나 줄어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공부하는 모습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대로 된 영양을 받으니까 집중력이 좋아졌습니다. 기억력도 향상되었어요. 수업 시간에 졸거나 멍하니 있는 아이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선생님들도 이런 변화에 깜짝 놀라고 있었어요. 한국팀은 단순히 급식만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꿈 이야기 시간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발표하게 했어요. 아이들의 꿈이 점점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어서 아픈 친구들을 고쳐주고 싶어요. 저는 선생님이 되어서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저는 농부가 되어서 맛있는 채소를 많이 키우고 싶어요. 아이들의 당당한 꿈 발표를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지역사회의 변화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던 부모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들이 교대로 급식 도우미를 하고 아버지들은 시설 개선에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만든 텃밭 프로그램도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아이들이 직접 채소를 기르고 그걸 급식 재료로 쓰는 순환 시스템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을 더욱 맛있게 먹었어요. 자연의 소중함도 배우고 있었죠. 농민들과의 직거래 시스템도 지역 경제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중간 업체 없이 바로 거래하니까 농민들 수입이 늘어났어요. 우리는 더 신선한 재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김 선생님은 이제 우리 지역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견학을 오고 정부에서도 우리 프로그램을 모범 사례로 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김 선생님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진짜 주인공은 아이들과 지역사회예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아이들이 스스로 감사 인사를 할 때였어요. 고맙습니다를 한국어로 배워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벅찼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마움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한국팀의 계약 기간이 1년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아쉬웠어요. 그래도 그들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새로 지어진 급식센터도 완공되었습니다. 한국정부가 지원해준 현대식 시설이었어요. 깨끗한 조리실, 넓은 저장 공간, 밝은 식당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아이들도 새 건물에서 밥 먹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오늘 저녁에도 급식센터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느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꿈꿔왔던 모습이라고요. 꿈이 자라는 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습니다. 한국식 메뉴들도 이제 완전히 우리 것이 되었어요. 비빔밥, 김치찌개, 불고기가 현지 재료와 만나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한국 음식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급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텃밭에서는 계절마다 다른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기른 채소들이었어요. 수확할 때마다 아이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기쁨을 배우고 있었어요. 학부모들의 참여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이제는 급식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었어요. 부모 교육, 영양 교육, 위생 교육까지 함께 배우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었어요. 밤하늘의 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꼭 이룰 수 있기를요. 그리고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더 많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요. 한 숟가락의 희망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이제 모든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시기가 다가왔어요. 우리가 떠나도 이 모든 게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한국팀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진짜 주인이 되어야 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드디어 한국팀이 떠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1년간의 프로그램이 끝나는 거였어요. 아이들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이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은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진짜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정리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영양실조 아동 비율이 85%나 줄어들었습니다. 300명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공부 실력 향상은 물론이고 아이들의 꿈과 희망도 커졌습니다.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소중한 변화들이었어요. 아흐메드는 이제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2년 전 영양실조로 쓰러졌던 그 아이가 이제는 급식센터의 작은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후배들에게 맛있게 먹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의 당찬 모습에 감격했습니다. 한국팀이 남겨준 건 단순한 급식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체계적인 영양관리 시스템, 지역사회 참여 모델,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까지 모든 게 우리 손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시스템이었어요. 새로 지어진 급식센터의 현대식 조리시설을 보면서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한국정부가 지원한 이 시설에는 우리가 꿈꿔왔던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깨끗한 조리 환경, 충분한 저장 공간, 그리고 아이들이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밝은 식당까지요. 이제 우리 직원들도 완전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한국팀에게서 배운 영양학 지식과 조리 기술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저 역시 단순한 급식센터 운영자에서 아동 영양 전문가로 성장했다고 자부합니다. 지역 농민들과의 협력 관계도 더욱 단단해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필요한 채소의 80% 이상을 지역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했고 우리도 신선하고 저렴한 식재료를 공급받고 있어요. 진정한 상생 모델이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한국식 메뉴들도 이제 우리 아이들의 일상이 되었어요. 비빔밥, 김치찌개, 불고기 등이 현지 식재료와 만나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한국 음식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급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가장 뿌듯한 건 우리 프로그램이 다른 지역에도 퍼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우리를 모범 사례로 삼아서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우리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전국적인 변화의 물결이 되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마지막 인사말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진정한 국제협력은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함께 바다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만든 이 바다에서 더 많은 꿈들이 헤엄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별식에서 아이들이 준비한 깜짝 선물은 한국어로 부른 동요였습니다. 고향의 봄을 아랍어로 번역해서 부르는 아이들을 보며 한국팀 모두가 눈물을 흘렸어요.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한국팀이 떠난 후에도 우리 일상은 계속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아이들이 웃으며 급식센터로 달려오고 맛있는 급식을 먹으며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속가능한 변화의 진정한 의미인 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노하우를 다른 지역에 전파하는 일이었어요. 이웃 마을에서 견학을 오기 시작했고 우리가 선생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받은 도움을 다시 나누는 순환이 시작된 거였어요. 텃밭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어요. 가족 단위로 채소를 기르고 그걸 급식 재료로 사용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온 마을이 하나의 큰 농장이 된 것 같았어요. 오늘도 일기를 쓰면서 생각해봅니다. 2년 전 절망 속에서 쓴 일기와 지금의 일기가 얼마나 다른지 말이에요. 그때는 빈 그릇이 절망의 상징이었다면 지금은 가득 찬 그릇이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흐메드가 오늘 저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도 커서 다른 나라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한국 선생님들처럼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희망의 씨앗은 이미 아이들 마음에 뿌려졌고 언젠가 그들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거라고요. 학부모들의 모임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어요. 영양교육, 위생교육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게 해주자는 게 공통된 목표였어요. 지역 관리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알리과장을 비롯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부패 척결과 투명한 운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한국과의 인연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김 선생님과는 정기적으로 영상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근황을 알려드리고 조언도 구하고 있어요. 거리는 멀지만 마음은 여전히 가까이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준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를 함께 만들어낸 우리 지역사회에게도요. 작은 관심이 만든 기적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며 오늘의 일기를 마감합니다.